당신의 취향이 곧 당신의 커리어가 되는 곳, 제인의 오픈 테이블입니다. 저는 호스트 제인입니다. 여러분은 일을 잘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가는 방향이 영 틀린 건 아니구나 라는 마음에 안도감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잘한다 라는 말이 저를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 이런 압박감에 짓눌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나는 계속 이 잘하는 이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잘한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 잘한다는 말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이 잘하거나 성과가 크게 나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일은 단순히 나에게 주어진 걸 해내는 그 행위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일 잘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서울까입니다. 잘한다는 것도 결국은 나를 평가하는 말이죠. 그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없이는 사실 뭐 일을 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그런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일터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일 잘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솔직히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일 잘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제가 들을 수 있는 칭찬 중에 거의 가장 최상위 등급에 있는 칭찬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근데 그렇게 기분이 좋다가도 사실 딱 그 순간까지만이에요. 왜냐면 그 말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일 잘한다고 평가했으니 이제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한테 잘한다는 말을 해준 이 사람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누군가에게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나면 그게 기준점이 되어서요. 그 다음부터는 그 기준점을 계속 유지하거나 혹은 그 더 이상의 더 잘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이 오는 거예요. 사실 그냥 그 사람은 잘하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인데도 저는 그냥 그걸 완전 족쇄처럼 짐처럼 제 어깨에 그냥 계속 얹고서 있는 거죠, 혼자서요. 그리고 그 압박이 쌓이면 저는 그게 완벽주의처럼 연결이 됐어요. 그 완벽하게 하고 싶다. 이런 게 결국 저는 불안한 감정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불안감이 완벽주의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완벽하게 하고 싶으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다음에도 더 잘하고 싶으니까, 그냥 그 완벽한 타이밍만 찾게 되고, 완전히 내가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미루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사실 완벽이란 게 어딨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 잘한다는 말이 점점 쌓이면서 내 스스로가 더 잘하고 싶으니까 그냥 그 나만의 생각에 갇혀서 저를 갉아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완벽주의에서 더 문제가 됐던 건요. 그 완벽함을 저 스스로한테만 요구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완벽하라고 들이밀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저도 모르게 그냥 부정적인 감정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리더십 직급으로서 저도 일한 지가 좀 됐으니까요. 리더로서 현장에서 적게는 10명, 많게는 100명 넘는 직원들하고 직접 부대끼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데 제가 감정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겠어요. 저는 조직의 방향성은 리더의 표정과 태도가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정말 5인 미만의 정말 작은 사업장이든
몇만 명이 근무하는 큰 조직이건 간에 우리는 상사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 눈치라는 게 결국 그 리더가 짓는 표정, 제스처, 작은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생각 없이 그런 어떤 제 완벽주의에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막 부정적인 표정을 짓거나 저의 어떤 말투가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때 다른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는 걸 알면서도 그걸 진짜 멈출 수가 없을 때 좀 슬프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더 까칠한 말투, 더 완벽하고 싶고, 더 그런 것들로 무장하고 동료들에 대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내가 좀 지금 나 약간 까칠하네. 이런 걸 내 스스로도 인지하고 나니까, 아, 내가 이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서포트하고 지지하는 이런 리더의 역할, 매니저의 역할을 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매니저가 아니었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막 입사한 이 조직에 들어온 신입사원일 때가 있었을 텐데, 제가 신입이었을 때 생각은 못하고, 이제 그런 어떤 위치에 올라서서 제 스스로를 막 몰아붙이면서 남들까지도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게 어느 순간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저는 굉장히 화가 나고 누굴 위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괜시리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고, 막 나한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아무도 나한테 뭐 완벽하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저 스스로도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그 잘한다라는 말 때문에 시작된 걸 수도 있어요. 잘한다고 하니까 이제 승진도 하게 된 거고요. 그쵸? 잘한다, 잘한다, 그런 일 잘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실망시키지 않게 저는 완전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도대체 그 실망을 시키고 싶지 않은 대상이 딱 정확하게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 메건 헬러러의 책 방향을 따라야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그 책을 읽었는데요. 여기 이런 구절이 나와요. 65페이지에 완벽주의는 종종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과 혼동된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일을 잘해내는 것과 무관하다. 완벽에 대한 집착은 실제 수행보다 수능과 소속감과 훨씬 더 관련이 있다. 그리고 다음 66페이지에는요. 완벽주의는 멋들어지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자기 발목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태도로 가장한 자기 파괴다. 제가 겪었던 그 일 잘한다라는 말,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저의 알 수 없는 그 완벽주의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책 구절과 너무 똑같았어요. 완벽주의란 탁월함을 추구하는 태도로 가장한 자기 파괴. 그렇게 번아웃이 오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부서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출퇴근길에 매일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약간 웃긴 에피소드이긴 한데요. 제가 그 운전을 해서 차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회사를. 출근할 때 차를 딱 타자마자, 문을 딱 닫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출근하는 게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번아웃이 와서 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우는 이제 모습과 저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회사에 출근할 수는 없으니까 저를 이제 막 끌어줄 수 있는 이렇게 제 분위기를 좀 더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노래를 들으면서 회사에 갔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부석순의 거침없이라는 노래였어요. 그 가사에 하고 싶은 건 거침없이 다 해. 난 거침없이 걸어가지. 이런 가사들이 있거든요. 엄청 크게 차에서 운전하면서 그걸 따라 부르면서 엉엉 울면서 이제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회사에서 주차를 딱 하면 그때서야 이제 음악 끄고 눈물 겨우 멈춘 다음에 이렇게 좀 화장도 고치고 옷매무새도 다듬고 그 다음에 회사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더 웃긴 건 퇴근할 때는 이제 힘을 안 내도 되잖아요. 이제 뭐 거침없이 뭐 이렇게 힘 낼 필요가 없으니까 슬픈 노래 마음껏 들으면서 또 오면서 퇴근길에도 엉엉 울고. 근데 그렇게 몇 달을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퇴근길에 울면서 운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러고 있지? 왜 나 울고 있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명확한 답이 없었어요. 그냥 어느샌가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뭔가 울기도 하고, 제가 아무리 출근길에 감정을 추스르고 들어간다고 해도 그런 티가 좀 남아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직접 피드백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상사분들이 지적을 해주기도 하고, 제가 직접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걸 깨달으면서, 아, 내가 좀 이렇게 계속 울 순 없겠구나. 심각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막 심리 상담도 받고 그랬어요. 이때 처음으로, 어, 내가 혼자서 이렇게 버티고 울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어떤 한계를 넘어섰구나. 이런 걸 인정하게 됐었거든요. 그때 심리 상담을 하면서, 어, 이제 처음 만난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는 그 심리 상담을 오랫동안 지속하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특성상, 심리 상담의 특성상 유년 시절에 어땠는지를 많이 물어보시게 되는데, 저는 물론 어린 시절에 뭔가 형성된 게 많기도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느끼던 불안이나 막 완벽주의 같은 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왔다거나, 유년 시절에 형성된 그런 거였다고는 생각이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상담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때서야 또 알았어요. 아, 이런 심리 상담이 모두에게 맞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알게 되었고요. 근데 또 너무 좋았던 거는 제가 심리 상담을 오래 지속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어 하는지 정도는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혼자 너무 꽁꽁 숨기고 앓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집 근처에 심리상담센터 검색하셔서 잘 찾아보시고 여러 군데 가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사실 더 감사했던 건 그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항상 피드백이 문화였던 회사였거든요. 자유롭게 직급에 상관없이 피드백을 많이 하는 것이 문화다 보니까 동료들도 상사들도 저의 부족한 점을 아낌없이 가감없이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알게 되면서 뭔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죠. 근데 제가 리더니까 저를 잘 돌봐야 팀도 잘 돌볼 수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때는 이렇게 들렸어요. 그런 말이. 왜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 어른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씌워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이게 뭔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 나를 먼저 챙겨야 팀원이 산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뭔가 그냥 내가 나를 다 갈아 넣으면 뭔가 더 잘 될 것 같고, 내가 무너지더라도, 회사를 위해서라면 뭐 참을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니구나. 내가 막상 무너지고 나면 내가 뭘 지킬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나서야 저를 갉아먹는 행동들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렇게 울면서 막 운전하고 다니고 막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 시절들에 아, 그땐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후회가 되기보다는 그냥 그때 저를 좀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막 바람처럼 바람 부는 대로 막 흔들리면서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막 휘둘리면서 살아왔던 저, 제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 수 있나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저는 지난 몇 년간 무수히도 많은 시도를 해봤어요.
뭐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는 제 스스로를 지키는 몇 가지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혹시 이게 듣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너무 뻔하죠? 저는 근데 책을 정말 많이 찾아 읽었는데요. 뭐 리더십 책, 완벽주의에 관한 책, 불안에 관한 책, 뭐 이런 걸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사실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건 그런 뭐 자기계발서나 경제경영서는 사실 아니었어요. 문학 작품이 더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냥 좀 술술 읽히는 한국 문학을 주로 많이 읽었는데요. 문학 작품 중에서는 일을 주제로 삼은 것들도 많아서 그런 걸 주로 찾아서 읽기도 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고 있을까? 그 일 잘한다는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뭔가 일에 자꾸 매달리게 되는데, 다른 직군과 다른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거를 해낼까? 어, 나와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 걸 막 찾아 읽으면서 독서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좀 책 읽으면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기도 했고요. 책이 당연히 저한테 뭐 모든 정답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저의 좀 견문을 넓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뻔한 독서 말고요. 두 번째는 일 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취향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더 의식적으로 기대기 시작했어요. 뭐 책 읽는 것도 당연히 그 중에 하나겠지만 저는 산책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산책도 많이 하고 공연도 보고 요리도 하고 막 여행도 다니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 제가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말고 그냥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더라고요. 일터에서 만난 동료들 말고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일부러 막 만나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동료들을 만나면 일 얘기를 주로 하게 되니까 일 얘기를 피하는 거죠. 저는 아이돌 덕질도 하고요. 미술관, 박물관 가는 것도 좋아해서 일부러 찾아가고요. 뭐 뭐든지 좋아요. 그 일이 아닌 내가 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뭐 여행도 자주 가려고 해요. 뭐 비행기 타고 멀리 가도 좋지만 그냥 뭐 차 가지고 되는 대로 가는 것도 여행이죠. 아니면 뭐 KTX 표 이렇게 즉흥적으로 끊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시간 되는 때에 훌쩍 떠날 때도 많았습니다. 잠도 저는 많이 자요. 잠도 푹 자고 그냥 정말 일터에서의 나가 아닌 내 개인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마 저의 무수한 취향 찾기, 그리고 독서, 뭐 이런 것들에게서 온 거일 텐데요. 그 질문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더 완벽하게 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기대에 이렇게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저한테 던지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 완벽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 라는 것을 저한테 계속 확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 일을 잘한다는 게 사실 완벽하게 해내는 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는지, 어떻게 제대로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는지가 그 일잘러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지 않았고요. 그냥 나는 완벽할 수 없으니 너 스스로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자기에게 확언을 해주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뭐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할수록 긍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말들을 저한테 많이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유튜브에 긍정 학원 이렇게 치면 자료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색해서 명상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누워서 숨도 이렇게 고르게 푹 쉬고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그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뭐 완벽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해서 내가 정말 잘해야 돼서 누군가의 기대치를 뛰어넘어야 해서 내 자신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저한테 그냥 끊임없이 되새겨줬죠.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로 하는 거랑 실제로 제 마음을 바꾸는 거랑은 정말 다른 얘기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독서라든지, 제 취향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저에게 질문하기를 그만두고, 저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확언을 계속 들려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완벽주의와 번아웃을 조금씩 조금씩 깨부셔 나갔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잘한다는 그 말 때문에 스스로를 더 세게 몰아붙이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예전에 저처럼요? 그렇다면 한 번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나는 지금 일을 잘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나의 가치를 남한테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걸까? 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의 가치를 좀 증명해 보이고 싶어 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거든요. 일 잘한다, 이런 말이 부담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의 상태? 내가 일을 정말 잘하려고 하는 어떤, 음, 그 궁극에 과다하려는 과정 중에 하나? 이 정도로 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한다, 이런 말들이 나를 조이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내가 지나가고 있는 하나의 지점 정도로 느끼면 되죠. 우리는 무언가를 매번, 매 순간 증명하려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다가 다시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